깊어가는 가을의 중심에서 테크니션이 찾은 곳은 전남 마량의 덕우도권이다. 테크니션을 시작하면서 처음 낚시를 시작했던 곳이라 새로운 감회가 있는 곳에서 27번째 바다를 만난다. 테크니션 27번째 바다입니다. 이곳 테크니션 방송을 시작할 때 첫 시간 찾았던 섬, 그리고 그갯바에 도착해 있는데요. 덕우도권 간여라는 포인트에 내려 있습니다. 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제가 그때 낚시를 할 때는 바로 반대편, 바로 발밑에 있는 낮은 여에 섰었는데 오늘은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일렀습니다. 저 여가 나오기 전에 그 옆에 있는 큰 여에 올라 있습니다. 자, 좋네요. 시기도 시작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고 참 이상합니다. 날씨, 약간 강하게 부는 기상 조건까지 테크니션 첫 시간을 시작했던 그날의 그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과도 그때와 비슷하다면 좋을 텐데요. 몇 마리의 감성돔과 참돔 만날 수 있었죠. 자, 오늘 이곳 덕우도권 간여에서 재밌는 감성돔 낚시로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는 덕우도의 간여에 내린 박진철 프로는 함께 출조한 프로슈머 동호회 회원 상원 씨와 낚시 준비를 서두른다. 좋은 새벽 시간임을 반증하듯 두 사람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첫 캐스팅이 시작된다. 자, 이곳 간여에서의 시작하는 채비 1호대를 잡았습니다. 1호 줌 낚싯대. 일반적인 낚싯대는 5.3m가 기본이죠.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이 줌을 폈을 때 5.2m가 나오고 줌을 접었을 때는 4.85m가 나오는데 1호대지만 아주 얇고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순발력 있는 그런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자, 여측의 특성상 발밑에 고기를 걸고 나서 제압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낚싯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0번 릴에 2호 원줄과 1.75 목줄 세팅을 하고, 자, 아침 시간 잠시 제가 오랜만에 1호 반유동 채비를 잡았는데요. 가까운 발밑 맞바람 이기기 위해서 1시간 정도는 가까운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날이 완전 밝은 후부터 좀 가벼운 채비로서 공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조건이거든요. 아침 시간에 꼭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트기 직전 여명의 시간. 꾼들을 가장 설레이게 하는 그 시간은 좋은 물때나 좋은 물색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입질이 시원합니다. 근데 대상어종인 감성돔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말 11월 첫 주에 접어드는데요. 주말입니다만 생각보다 갯바위가 한산하네요. 올해 가을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감성돔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죠. 지역적으로 일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년만 못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덕우도권 마량에서 들어오는 덕우도권들 제 앞으로 보이는 큰 섬 생일도인데요. 생일도, 제 뒤로 보는 형제섬 덕우도 정말 좋은 섬들이 많습니다. 지금 선자리에서 이렇게 삥 돌아보면
거의 섬이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섬들이 있는데요. 이 계절이 되면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몇 마리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조항을 보입니다만, 휴일날 늦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가 비어 있을 정도로 썩 그렇게 좋은 조항은 아닙니다. 자, 이 포인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구도권을 찾을 때 비어 있으면 꼭 한 번씩 내려보는 그런 포인트인데, 오늘 물때가 한물, 거의 큰 섬으로 들어가면 조류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포인트는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조류가 지금 현재 흘러주고 있네요. 물 색깔도 좋은 편이고, 한 2번 캐스팅을 했습니다만 잡어도 없는 상황, 그리고 올라오는 크릴도 적당한 수온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바람만 조금 죽어준다면 한 20, 30분 밑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명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11월 달까지는 감성돔 낚시 도중에 고뿌리를 키고 들어가는 조류가 조금 강하게 흘러질 때는 참돔도 큰 시야는 아니더라도 4, 50cm급 참돔은 같이 입질을 하는 곳인데요. 오늘 또 손님 고기로 이쁜 참돔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밑밥이 들어가고 첫 어신을 기다리는 두 사람. 조류의 흐름이 가장 약하다는 무시와 한물대에 찾은 바다이기에 박진철 프로의 포인트 선택은 간추려를 택했다. 포인트의 확률을 생각한 선택. 감성돔의 어신을 만나는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입질인데요. 감성돔이네요. 샤. 큰 샷은 아닙니다만 감성돔 입질이 분명합니다. 으쌰. 자, 30cm급 되는 감성돔입니다. 된 거면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샤. 네, 30, 한 3, 4 정도 되는 감성돔이네요. 자, 캐스팅 하자마자 채비가 안정되자마자 받은 입질인데요. 지금 막 고기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연달아 입질을 받을 수 있을지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까지 1회 테크니션에서 만났던 비슷한 씨알입니다. 어김없이 첫 감성돔의 입질은 박진철 프로가 먼저 맞는다. 중치급의 감성돔이지만 가을 감성돔답게 당차님을 과시하는 감성돔이다. 자, 감성돔 낚시를 다니면서 경험하게 되는 감성돔의 입질, 유심히 살펴보면 그날 감성돔의 활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내려있는 이 포인트는 독립여죠. 조류가 고뿌리에 맞춰서 마치 참돔 조류처럼 강하게 흘러가고, 그 안쪽에서 움직이는 지류들이 그 조류 방향에 따라서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져나오기도 하는 그런 조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류죠. 한눈에 보기에도 대상어 정도로 금방 입질을 할 것 같은 그런 바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까운 발밑부터 또 물골이 생겨나는 물골 근처까지 조류가 찬찬히 가는 것과 빠른 조류를 한 번씩 캐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입질은 아주 찬찬히 이쁘게 가는 감성돔 조류, 지류 때보다도
본류가 부딪히는 그 물골 가까이에서 입질을 받게 되는데요. 한 번의 확률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낚시를 하는 제 포인트 내에서 약한 조류보다는 강한 본류가 부딪히는 곳에서 한두 번의 입질이 집중된다면 그날 감성돔의 활성도가 아주 좋았었다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록 한 마리의 감성돔 입질이지만 다시 한번 참돔 낚시를 하듯 왼쪽으로 부딪혀 나가는 이 본류를 향해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또 입질이 들어오네요. 금방 말씀드린 그 본류에서 받은 입질인데 침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잡아갔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면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이런 날 먼저 입질을 받게 되는 것이 본류도 가까이서 입질을 받게 된다면 그날 아주 활성도가 좋은 그리고 몇 마리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자, 두 번째 입질 또한 거기서 입질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 채비를 본류대 쪽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또 한 번씩 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물골 쪽에서 강한 본류대가 부딪히는 물골 쪽에서도 입질이 이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본류대 낚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제 느낌이 맞다면 다소 강한 조류에서 몇 마리의 감성돔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함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감성돔을 낚은 이후 잠시 동안의 정적이 이어진다. 금방이라도 입질이 이어질 것 같은 바다 환경이지만 좀처럼 두 번째 어신이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동안 말없이 낚시에만 집중하던 박진철 프로. 그 정적을 깨는 그의 챔질이 이어진다. 으쌰. 씨알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으쌰. 어휴, 이거는 참돔이었네요. 잔시알이지만. 자, 들 수 있는 시알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예, 한 30cm쯤 됩니다만, 한눈에 보기에도, 선홍빛이 아주 진한, 완전 자연산 참돔이죠. 입질을 가져가는 것부터, 원줄을 싹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들어오더니 참돔이었습니다. 아침 환경으로서는 마리수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한 마리의 감성돔 그리고 이은 참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치급의 참돔이었다. 1년 전의 그때와 너무도 비슷한 환경에 조항까지 닮아있는 재미있는 날이다. 마치 시간을 되돌리고 있는 듯한 야릇한 시간이다. 물골이 약하지만 요래 간다 이가 지금. 그자 요 안에 던지주라니까. 이쪽으로 던지주라니까. 내 밑밥 들어가는 쪽으로. 밑밥을 모으자. 어차피 물 안 가니까 지금 또 그쪽은 물이 안 간다 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쪽으로 밑밥을 모으자. 두 번째의 어신 참돔을 낚은 이후로 조류가 멈추기 시작하며 어신이 끊어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아우 가쁘다. 다음 확률의 물때는 물돌이 시간. 그때를 기다린다. 조금에서 한물 조류가 힘을 받지를 못하네요. 중설물에 접어들었는데도 오히려 물이 더 약해져서 갯바위 가까이 붙어버립니다. 완전히 독립된 작은 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죽으면서 자부의 움직임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는 들물이 조금 진행되면 낚시를 할 수 없는 자리를 옮겨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1시간 정도면 이제 완전 간조가 되고 초들물이 시작됩니다. 지금 타이밍은 입질 받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잠시 후에 물돌이 타이밍, 물돌이 시간은 조류가 서는 정조 시간에도 입질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 타이밍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의 확률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정조 시간이지만 그는 낚싯대를 놓지 않는다. 자, 미세하게 가던 조류 그나마도 완전히 죽어드는데요. 간조 시간, 간조가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독립여에서의 물돌이 시간은 짧죠. 썰물로 가던 물이 선다 싶으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이 포인트에서 간여에서 마지막 피크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시간 동안은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낚시를 하는 것이 확률을 좋은 확률과 나쁜 확률을 구분하는 잣대가 만들어진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자, 물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들물이 시작되면서 낚시하던 반대편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앞에 간출려가 하나 있어서 제가 서 있는 여와 간출려 사이에 조금 너울이 있죠. 너울과 조류가 합쳐서 포말이 아주 이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채비를 한번 바꿨습니다. 저쪽보다는 이쪽 수심이 좀 얕습니다. 한 5, 6m 정도밖에 앞에는 나오지 않는 수심인데요. 자, 이런 포말 지역 공략법, 저는 지금 B지를 다시 선택을 했는데, 자, 이런 유의 포인트 낚시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채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 마리의 감성돔이나 감성돔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채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포말지대, 감성돔 낚시에서의 포말지대의 공략 채비에 대해서 실내에서 좀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은 간여에서의 낚시, 감성돔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간여는 약 80% 정도는 썰물의 조항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자, 낚시를 하다가 썰물이 완전 간조 바닥을 치고 들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 일지 낚시 맞조류가 강하게 오는 상황에서는 낚시를 하기 힘들죠. 자, 뒤로 돌아서서 썰물, 이제 들물 낚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왼쪽으로, 화면에 보이던 왼쪽으로 간출려가 있어서 그 사이로 너울과 조류가 함께 섞이면서 포말이 넓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포말지대에서 감성돔 낚시에서의 포말지대 공략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뤄볼 텐데요. 낚시를 하면서 갯바위의 생김새 그리고 수중 여건에 따라서 포말이 아주 적당하게 형성되는 곳은 포인트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포말 지역을 공략하는 공략법의 가장 핵심은 바로 채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채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참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포말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방법보다도 어떤 채비를 선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꾼이 서 있는 발밑 가까이에서 포말이 쭉쭉쭉 형성돼 나간다. 자, 이 포말 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주 복잡한 와류, 솟아오르는 조류, 또 위에서 말려 들어가는 조류, 다소 복잡한 조류들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따라서 이 복잡한 조류에 내 채비가, 내가 사용하는 선택한 채비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바로 그 채비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채비의 구성은 감성돔 낚시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채비와 수중지 혹은 수중 쿠션 그리고 바늘까지 밑채비가 연결된다고 볼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B엣지에 선택을 했고 이 B엣지는 약 G2 정도의 잔존부력이 있는 찌였는데요. 목줄이 약 3.5m 정도가 됩니다. 자, 부력이 없는 수중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복잡하게 형성되는 포말지대에 점점점 뻗어나가는 포말 지역을 이길 수 있는 채비 구성을 본다면 B엣지의 가벼운 채비입니다만 전체 목줄에서 약 3분의 목줄을 3분의 1로 나눈 지점 두 군데에다가 G2의 봉도를 물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G2 정도 두 개의 봉돌만 적당한 간격으로 나누더라도 복잡한 조류에 채비가 떠올라 버리지는 않는 그 정도의 와류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포말 지역이 있는데요. 자, 이 채비 구성을 기본으로 봤을 경우, 자,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끌어오르거나 너울이 더 치는 상에서는 이 찌의 부력을 플러스를 시켜주고, 자, 찌의 부력이 남는 만큼 밑채비에도 더할 수가 있겠죠. 자, G2와 G2 두 개를 다른 것을 예를 든다면 조류 세기 또 복잡한 와류의 정도에 따라서 B나 B 혹은 뭐 2B 그 이상 또 나누어서 닮으로써 복잡한 조류의 채비가 막 엉켜서 떠오르지 않는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 구성만 지켜준다 그러면 바닥에 중하층 밑밥 들어가는 밑밥에 반응해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 중하층이 이 감성돔의 입질층이라고 판단을 할 때 복잡한 와류에서 발밑에서 들어가는 밑밥과 함께 채비가 안정되게 갈 수 있는 입질층에 도달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그런 감성돔 낚시 포말 지역의 채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채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만 본다면요. 채비의 뜨는 부력과 가라앉는 침력의 무게 비율을 복잡한 와류의 세기에 잘 선택을 해서 발을 가까이 한 개 혹은 뭐 상층의 목줄 위쪽에 봉도를 단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목줄 전체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를 달 때는 중앙, 조류가 더 세질 때는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 지점, 더 달아야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4분의 1을 선택을 해서 항상 같은 비율로 비슷한 무게 비슷한 비율로 채비 구성을 맞춰주는 것이 포말지대에서 복잡한 조류가 있는 포말지대에서 채비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성돔 낚시에서 포말지역을 공략하는 아주 좋은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류가 완전히 돌아섰다. 들물이 시작되면서 자리를 뒤쪽으로 옮긴 두 사람은 초들물의 시작을 공략한다. 들물이 시작되면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상원 씨의 강한 챔질이다. 자, 살짝 대만 들고 있고 당기지 말고 대만 들고 있으면 나가고 그러지가 나가고 나가겠지. 자, 잘 나온다. 자, 고기를 잘 얻으려면 낚시 때는 물어 당기줘야 고기가 반대로 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고기가 반대로 찰 거 아니야. 그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들물로 막히고 나서 이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와서 지금 다시 들물 포인트에서 노력해봤는데 던지자마자 첫 캐스팅에 올라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들물이 시작되고 바람이 함께 터지네요. 간출려라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선장님께 통화를 해서 철수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낚시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은씨 시작하자마자 뒤로 돌아와서 들물에 준수한 씨 아래 감성돔을 걸었죠. 저 발 밑에 쭉 뻗어 있는 여 때문에 끌어내기 힘들었던 고기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끌어냈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 자, 이런 경우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서 고기를 걸면 발밑으로 뻗어 있는 여 혹은 눈에 보이는 수중여에 원줄이나 목줄이 닿여서 마음대로 고기를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세 번 가면 한 번 정도는 항상 이런 장애물 속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장애물 언저리에서 히트한 고기를 안전하게 끌어내는 방법, 다시 말하면 고기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실내에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상은씨, 준순한 씨 아래 감성돔을 걸었는데요. 자, 챔질하는 순간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안 돼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 발밑에 쭉 뻗어 있는 여에 챔질을 하자마자 원줄이 거의 달랑말랑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고기가 정말로 한 50cm를 전후하는 큰 씨알의 고기가 찼다면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자, 오늘은 포인트 여건에 따른 릴링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전과 같은 아주 복잡한 발밑 상황, 뻗어 있는 그런 여에서 여 언저리에서 고기를 걸었을 때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끌어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돔은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찬다. 자, 감성돔은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찬다. 자, 이야기를 먼저 해보게 되면요. 고기는 챔질 이후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차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맛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당기는 방향으로 고기가 차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자,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선 자리에서 발 밑에 여가 뻗어 있는데 제가 제 쪽으로 당겨버리면 그 고기는 그 여의 반대 방향 바깥으로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낚싯대가 일어서면서 한번 릴링을 하고 또 감게 되면 여와 같은 방향으로 차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겠죠. 혹은 앞으로 끌려오면서 고기 씨알이 클 경우 뜨지 못하고 바닥층으로 딸려오면서 원줄이 여 언저리에 닿여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반대로 고기는 꾼이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찬다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 발밑으로 뻗어 있는 여에서 챔질을 할 경우 이 여를 피해서 여 반대 방향으로 고기가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낚싯대를 당기는 방향을 이 5.3m 낚싯대를 제껴서 왼쪽으로 당긴다 그러면 그 고기도 반대쪽으로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가 차면서 그 여를 오른쪽으로 벗어나게 되겠죠. 자, 조금 전 상은 씨가 고기를 걸었던 장면, 고기를 왼쪽으로 빼고 싶으면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돌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습니다. 챔질한 상태에서 대를 세우고 있는 상태니까 고기는 바닥으로 차면서 그 여에 멀리 혹은 가까이만 붙을 뿐이지 좌우로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공간이 좋았기 때문에 고기를 왼쪽으로 빼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것이죠. 자, 물론 이조차도 여의치 않게 너무 갯바에 붙어 있을 때는 또 이야기가 틀려지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챔질을 받는 순간까지는 여 언저리에서 고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어쩔 수 없이 여의 언저리, 수륜 장애물의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판단된다면 어신이 있기 전 미리 어신을 대비하고 자, 챔질 이후 나는 고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왼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최대한 낚싯대, 내 자리를 옮겨서라도 오른쪽으로 최대한 낚싯대를 당겨서 고기가 나갈 수 있게 스스로 반대쪽으로 차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큰 씨알의 고기를 이 언저리에서 걸더라도 생각보다
편하게 본인 의지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꾼이 강하게 당기면 고기는 원하는 방향으로 차지 못한다. 자, 꾼이 강하게 당기면 고기는 원하는 방향으로 차지 못한다. 이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목욕탕 같은 데 가셔서 물속에 손을 넣고 이런 상태, 손바닥으로 쫙 끄면 일자로 정확하게 쫙 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힘으로 천천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만 힘으로 세게 확 끼울 경우 가면서 약간씩 막 좌우로 흔들리게 됩니다. 손바닥에 받는 그 면적의 양이 일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당길 경우 본인 의도하지 않게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본다 그러면 자, 40cm급 감성돔이 물속에서 미끼를 먹고 제가 히트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유 있게 낚싯대만 쫙 들어주는 정도, 서서히 당겨주는 정도면 고기도 본인이 도망가야 될 길을 보면서 찰 수가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제가 힘으로 강하게 당겨버리면 물속에서 손이 정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고기가 감성돔 스스로가 차고 싶은 대로 차지 못하고 제 힘에 끌려서 좌우 혹은 바닥으로 붙어버리게 되는 상황이죠. 자,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뱅에돔과 달리 위협을 느꼈을 때 주변에 막 수중 여속으로 머리를 박는 고기는 아닙니다. 본인이 들어왔던 깊은 쪽 혹은 먼 바다 쪽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죠. 오히려 어떤 일각에서는 여가 이렇게 막 수중료가 복잡해 있으면 본인의 감성돔 스스로의 몸을 다치지 않도록 여와 요소를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감성돔 낚시는 뱅에돔보다 좋은 씨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성돔 전용 낚싯대들은 연하고 조금 약한 낚싯대를 써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고기를 히트 후에 뱅에돔이나 참돔에 비해서는 릴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감성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꾼이 강하게 당겨버리면 조금 전 상은 씨가 그렸던 고기, 또 우리가 여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생각에 뽑아낸다는 마음으로 힘을 줘버리면 고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붙어버리면서 좌우 혹은 발밑에 있는 요에 원줄이나 목줄이 닿아서 생각으로 쉽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저리에서 입질을 받게 될 경우는 챔질 이후 낚싯대만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좌나 우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 혹은 당기면서 서서히 낚싯대를 조금 풀어주면서 또 당기면서 풀어주면서 고기를 먼 곳에서 조금 띄워서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복잡한 지형에서 그런 감성돔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원 씨의 감성돔 이후 기상이 급변하고 있다. 박진철 프로 바다의 상황을 예감하는지 철수 준비를 서두른다. 자, 오늘 간지에서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기 멀리 선장님께서 바람을 예감하셨는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오고 계신데요. 오늘 오전에 썰물 때에 조고가 80밖에, 물이 빠지는 게 80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한 물대, 조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물대였는데 간조가 되고 바닥을 치고 들물이 되면서 80이던 조고가 280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버리는데요. 더 있다가는 좀 위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기상 조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물대죠. 자, 오늘은 실내에서 물대 그리고 조고에 관계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를 하고 있는 이곳 간녀는 간출녀죠. 만조가 됐을 때는 잠겼다가 어느 물 시간이 되면서 드러나는 그때 내려서 낚시를 하는 낚시 시간이 짧은 곳이죠. 하지만 더구도권만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이런 간출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은 아주 특급 포인트로 분류되는 곳인데요.
자, 이 간출려의 특성상 선장님께서 낚시 시간을 잘 지정해 주시겠지만 우리 꾼들 스스로도 내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겠구나, 내가 여기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물때에서 언제까지야 정도는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물대표 보는 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잘 모르셨던 우리 초중급의 조사님들은 앞으로 오늘 이후로 물대표를 꼭 챙겨서 출조하시기 바라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대표가 그려져 있는 이 구성은 날짜죠. 날짜는 음력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날의 물때, 그리고 이쪽은 자, 들물 시간,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들물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물대표는 왕등도의 물대표인데요. 제가 내일 모레 출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따봤습니다. 자, 이 들물과 썰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 시간과 조고가 표시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26분에 플러스 315의 조고, 오늘 만조는 3m 15cm의 물높이로 올라온다는 뜻이 될 것이고, 자, 오후에는 밤 11시 57분이 되겠지만 오후에는 420, 물이 점점 더 높아진다. 자, 한물, 두물, 세물, 살아나는 물때이기 때문에 오전보다 두물 살아나는 물때죠. 오전보다 오후가 조고가 좀 더 늦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를 보고 낮보다 밤에 물이 더 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썰물을 살펴보게 되면요, 새벽 5시 36분에 마이너스 380, 간조 때 3m 80 정도 물이 빠져 있다. 자, 밤이 되면 332, 오히려 380보다 오후 6시가 될 때 다시 돌아오는, 새벽 이후에 돌아오는 간조 시간에는 물이 조금 작게 빠지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오전, 낮 시간보다는 오후 시간에, 오후부터 밤으로 향하는 시간에 조류가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살아나는 물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남해안 쪽에는 하루 물때 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서해에 있는 왕등도 물때가 되놓으니까 극명하게 표시가 나죠. 자, 오전 11시 26분에 315m의 물이 올라오는 만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이 중간에 삼각형의 가로 속에 넣어놓은 이 조고, 이 물높이의 조고를 다 아시죠? 바로 기준이 되는 기준 해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 해수면은 하루하루 달라지죠. 그날 하루, 또 일주일, 한 달치 평균을 내게 되는 그런 기준 해수면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잘못 생각을 하면, 플러스 315가 이 기준 해수면을 기준으로 315cm가 올라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자, 플러스 315라는 이 수치를, 들물의 수치를 만들게 되는 것은 그 들물이 진행되기 전,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오전 5시 36분에 만들어지는 간조 380, 마이너스 380을 보이는 이 간조를 기준으로 315cm, 3m 15cm의 들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해 보신다면, 자, 나는 간조 때 마이너스 380 조고를 보이는 오전 5시 30분, 한 6시 정도의 갯바위, 이 간출리에 진행을 했는데, 자, 내가 서 있는 여의 높이는 불과 한 1~2m, 1.5에서 2m 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만조가 되버리면 3m 15cm가 올라오잖아요.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겠죠. 그럼 본인 스스로 본인이 철수해야 될 시간들, 또 간조가 될 때 만조가 될 때 물이 얼만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물대표가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김에 이 물대표를 끝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면요. 아침 5시 36분에 마이너스 380으로 완전히 간조를, 바닥을 쳤다가 이 조류는 오전 11시 26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만조가 진행되면서 38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m 15cm의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만조가 되면서 오후
오후 6시 정도 또 한 6시간 가까이 간조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 기준에서 3m 32cm의 물이 다시 빠지게 될 것이고, 다시 이 기준에서 그날 밤 11시 57분이 될 때까지는 약 4m 332에서 4m 20cm의 물이 들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혹시 밤낚시를 하시더라도 오전을 생각해서 짐을 놔두는 위치를 정하셔서 주무신다면 그날의 물때를 보시고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휴일을 맞아 찾았던 덕우덕권 간이에서의 낚시였습니다. 작년 꼭 이맘때 내렸던 그 추억을 되살리게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큰 시야는 아니었지만 몇 마리의 감성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만족합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은 부족함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올 가을 제가 만나는 바다는 싹 조항이 좋지 못하네요. 지금부터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서면서 마리수와 씨알까지 함께 좋아지는 아주 재미있는 낚시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절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출조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 봄 조금 저조한 감성놈 낚시 출조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멋진 바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